예, 여러분들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금융위원회에서 전자금융과장을 맡고 있는 김수호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경호 교수님, 그다음에 정보보호학회에서 정말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참석을 이제 하게 된 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부담도 사실 많이 됩니다. 이제 또 명칭 자체가 끝장 토론이다 보니까 오늘 여기서 결론을 이제 완전히 내야 된다 그런 부담이 되는데, 저희 이제 정부의 업무 특성상 기본적으로 조금 기술의 변화에 저희가 좀 따라가면서 좀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이제 법, 시행령, 감독 규정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테크놀로지나 이 환경이 이제 많이 변하는데 그 측면을 어떻게 좀 예전 걸로는 도저히 안 되더라, 그렇게 건의가 이렇게 들어오고 오늘 같은 이런 기회에서 청취를 하고 그러면은 이제 국회나 아니면 또 저희 금융위원회 이런 데를 통해서 나중에 사후적으로 이렇게 좀 팔로우업을 하면서 좀 따라가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아마 뭐 망분리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 저희가 혁신금융 서비스로 또 사스 이제 하고 있는데 그쪽도 보니까 굉장히 이제 기대하고 수요는 이제 많은데 그거에 비해서 좀 정부 쪽에서 좀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닌지, 그다음에 좀 변화가 느린 것 아닌지 그런 조금 약간의 이제 좀 불만 그런 것도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런 기회로 저희가 좀 잘 청취를 이제 하고, 그래서 오늘 끝장 토론인데 저는 뭐 물론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은 저희가 갖고 있는 입장을 이제 조금 드리려고는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규정도 그래서 지금 좀 숙독하고 이제 저희 이렇게 뭐 관련 법령집도 이제 가져왔는데요. 근데 그것보다는 조금 금융회사, 그다음에 오늘 보안업체, 그다음에 또 이제 다른 또 관계기관 여러분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좀 정말 현장의 목소리를 좀 많이 청취를 하는 측면에서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좀 허심탄회한 그런 토론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초대해 주셨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기회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우리 금융회사들, 그다음에 또 우리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이제 또 국내외 업체들 이렇게 딱, 그다음에 또 보안 서비스 업체들의 이제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참 갈 길이 멀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말씀은 일단 망분리 관련된 정부의 그냥 기본적인 입장 일반을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발제를 주셨는데 그 관련해서 제가 좀 드릴 수 있는 코멘트,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망분리 관련해서 뭐 불편함이 존재한다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김성래 지사장님이 절절히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메일을 저희는 외부 이메일도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네이버 메일, 다운 메일, 구글 메일은 인터넷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저도 굉장히 좀 허점을 이용하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망분리 규제가 2013년에 들어왔는데 다른 데 거를 많이 이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2017년까지는 야후 저팬 메일이 돼가지고 그거를 갖고 이제 그거는 이제 정부망에서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이제 다른 데는 저희는 이제 정부 공용 메일이 있거든요. korea.kr이라고 그쪽 메일만 될 수 있고 나머지 이메일은 아예 접근도 안 되고, 그다음에 클라우딩이나 아니면은 네이버의 그런 포토 이런 공유하는 건 아예 당연히 접근이 안 되는데, 근데 메일을 그거 하면 너무 불편해가지고 어쨌든 메일이라도 좀 제대로 하자 그래가지고 했었는데 2020년인가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해봤더니 그거마저 막아놨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아예 지금 차단이 돼서 그거는 포기하고 그냥 제가 그냥 쓰는 개인 메일에서 이제 제 공용 메일인 김수호@korea.kr로 보낸 다음에 그걸 이제 또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또 연계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공용망으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렇게 작업을 하는 일이 사실 되게 많아서 비효율과 그다음에 또 최근에는 오픈 소스로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라이브러리에서 작업해서 또 코딩이나 이런 거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런 거에서 불편함은 이루 말하실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편함과 비효율은 인정하는 바고요. 그리고 저희가 양쪽 얘기를 이제 들어봤는데 대체로 이제 물리적, 논리적 관련해서
논리적이 이제 굉장히 우수하다라는 논리적이 사실 물리적 망분리에 버금갈 정도, 그러니까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로 이렇게 보안성이 높다, 그런 쪽으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사스 같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구독 경제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가장 최신의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이제 일정한 이제 사용료를 지불을 하고 이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보안성 측면이나 아니면 가장 그 최신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하니까 효율성이 되게 높아질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제 컴퓨터는 지금 저희 집은 좀 느리기 때문에 컴퓨터가 3대 있는데 윈도우 10도 있고 그다음에 7도 있고 XP, 심지어 XP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깔려 있는 한글은 2002.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싫어하실 텐데 2007로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근데 최근에 보니까는 한글과 컴퓨터도 보니까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작성된 문서는 집에서 열어볼 수가 없어가지고 하여튼 컴퓨터를 한 대를 최신형으로 구매를 해서 거기는 이제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있어서 겨우겨우 먹고 살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참 애로는 되게 있겠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그리고 특히 서브스크립션 베이스로 이제 구독 경제니까 여러 가지로 스타트업이나 이런 분들은 인적인 물적인 설비를 인하우스 온프레미스로 한다는 거는 굉장히 부담이 되겠죠.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기업들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그런 스타트업들이나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올 때 좀 이런 망분리 규제가 상당히 좀 제약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공감이 됩니다. 당연히 공감이 되는데요. 이제 또 반대 논리가 또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2013년에 이제 저희 강 박사님 잘 얘기해 주셨지만 디도스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방송국, 그다음에 금융회사 이런 데들이 서비스가 다운이 되고 국민들이 이제 엄청난 불평과, 그러니까 저희 강호 박사님 감독원에 계셨고 저는 이제 금융위원회 이제 금융당국이라고 하잖아요. 이쪽이 움직이는 거는 정치인들이 저희를 잡습니다. 이제 근데 정치인들을 움직이는 거는 국민들의 여론이거든요. 그쪽의 여론이 한번 나빠지면은 온갖 어마무시무시한 규제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2013년에 그게 있었고 2014년에 카드 3사 정보 유출이 있었어요. 카드 3사 정보 유출이 돼서 3,900만 명의, 그러니까 카드 쓰는 사람들이 그 정도는 안 되겠지만 3개사를 이제 합치니까 중복 제외고 하니까 그때 그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렇고 나면은 규제들이 어마무시하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나라들이 다 간편 결제로 가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하고 굉장히 조금 정보의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전제로 해서 융합하는 추세로 다른 나라들을 가고 있었는데 우리는 반대로 가게 됐었던 게 2013년, 2014년에 디도스 공격하고 이 카드 3사 정보 유출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2013년에 이 물리적 망분리, 그다음에 논리적 망분리 규제가 있고 나서 아까 강 박사님도 발전해 주셨지만은 2017년에 이제 랜섬웨어로 해서 다른 나라들, 그다음에 또 캐피탈 원이라든지 여러 미국의 금융회사들이나 이런 데들이 정보 유출이나 이런 인트루전 관련된 사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잘 버텼고 작년에 이제 좀 기억을 하시겠지만은 이제 우리 또 다 쓰는 우리 채팅 메신저 서비스 거기 데이터 센터가 불이 났죠. 디제스터였죠. 디제스터. 이제 그거와 관련된 재회와 관련된 사고는 있었지만은 디지털 형식의 인트루전으로 인한 사고는 우리나라가 잘 버텼다. 그렇기 때문에 망분리는 엄청 중요한 거고, 망분리가 우리나라의 정보 보안의 백본이다, 근간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축이 있으세요. 근데 그 축이 양쪽 주장이 그러면은 어느 한쪽은 다 맞고 어느 한쪽은 다 틀리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근데 지금 그래서 이상적으로는 망분리 규제가 없어지는 게 제일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 단계로는 물리적 망분리 말고 논리적 망분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금은 아까도 있지만은 3호 규제, 5호 규제로 해가지고 15-5호 이제 전산실과 관련된 정보 시스템과 연결되는 거는 물리적 망분리를 해야죠. 그런데 이제 논리적 망분리 그런 데에서도
논리적 맞물리를 갖고 그 다음에 그 중간 단계로는 원칙 중심으로 해가지고 금융회사들이 사실 그 스타트업 비즈니스가 정보 보호할 게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에 비해 가지고 은행들이나 아니면은 뭐 그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들은 굉장히 민감한 정보들이 많겠죠. 그런 대로 리스크 베이스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설계하게끔 해주면 그게 또 좋겠죠. 그 방향으로 가는 거는 분명한데 그 우리나라가 망분류 규제를 도입했었을 때 이유가 있고 그게 국민들의 여론에 떠밀려 가지고 이제 도입이 됐었던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일거의 콜드 터키 방식으로 해소를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쉽지는 않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 사스 관련돼 가지고 지금 이제 저희가 혁신금융 서비스로 해가지고 우선 이제 조금 규제 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전에도 연구개발망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제 코비드 때는 또 재택근무를 많이 하니까 또 카카오뱅크에서 이제 그 재택근무 관련돼 가지고 했었던 것도 샌드박스에서 이렇게 했었고 그래서 조금씩 규제 완화를 해가는 방향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조금 점진적으로 시간을 좀 가지면서 요거를 이번에 사스를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 6개 금융회사에서 7개 이제 서비스인데 내일 저희가 보도자를 낼 건데 MS 파워 BI하고 그다음 M365 이제 서비스를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또 우연히 또 이제 또 옆에 계시는 이제 또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서비스 관련된 건데 그렇게 해서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다음에 금융회사들 또 많이 신청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거는 사고가 나면 절대 안 됩니다. 다 백도예요, 다 백도. 뭐 저희 의지랑 상관없이 백도입니다. 저희 의지랑 상관이 없어요. 뭐 그냥 들여가지고 무조건 강화해라. 우리나라는 그 여론이라는 게 굉장히 그 금방 바뀌고 그리고 또 굉장히 조금 그 이벤트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카드 3사 정보 유출 때는 제가 어떻게 보면 그 원죄라고 하면 좀 그렇고 왜냐면은 거기가 이제 그 3개 금융회사의 카드사의 크레딧 스코어링 시스템을 해주는 용역을 해주던 사람이 USB로 정보를 빼간 거예요. 이제 그랬던 사건인데 이제 그러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9시 뉴스에서 10분 동안 때리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엄청나게 왜냐하면 카드 정보라는 건 민감하잖아요. 금융정보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국가적으로 불행한 사태가 그때 한번 발생을 해서 2014년 4월에 그때 이제 그게 없어졌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점진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금융회사 그 다음에 우리 정보보안회사에서 국민들이 염려할 만한 그런 액시던트가 발생하면 절대 안 된다. 그렇게 되면은 조금씩 해서 외국 대비 저희도 외국 금융회사들이 아까도 이제 사탄데르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특히 무슨 금융과 관련돼 가지고 뭐 미국이나 아니면 또 주요 나라들하고 이렇게 협상을 할 때도 또 미국에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아마존도 있고 그다음에 구글도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고 물어보요. 아니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다음에 체이스 맨하탄 은행도 다 이거 쓰는데 우리나라는 왜 안 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조금 궁색해지는 측면이 좀 있긴 해요. 그때마다 이제 구구절절 이제 13년, 14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민감해하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점진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외국 대비로 해서 우리가 조금 기울어주는 운동자 이런 게 없는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방향이 아주 일거의 이 모든 그런 장벽들과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하는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건 그럴 이제 기대 수준이 되게 높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좀 현실적으로 조금 애로가 있다라는 말씀을 우선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개인적으로도 어쨌든 저는 이제 보안이나 기술 관련해서는 아주 전문성이 있는 사람은 아니죠. 잘 모르지만
저희 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보이스피싱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된 법도 이제 전자금융거래법하고 보이스피싱법 두 가지를 담당하고 있는데, 보이스피싱과 관련돼 가지고 딱 봤을 때 제가 직관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은 망 분리가 조금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 특히 이제 물리적 망 분리가 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는 OTP가 두 종류가 있어요. 그냥 해가지고 딱 눌러가지고 내가 갖고 다니면서 하는 OTP, 이거는 그 소지를 뭐 집에 있거나 아니면 회사에 놔두고 저거 하는 거고, 모바일 OTP가 있잖아요. 근데 모바일 OTP로 인한 보이스피싱 사고는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모바일 OTP는 네트워크하고 연결이 돼 있는 방식이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핸드폰이 털리고 핸드폰에 접속 방법이 되어 있으면 모바일 OTP는 그 기본적으로 핸드폰을 점유인이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저희가 그냥 쓰고 있는 그거 한번 눌러가지고 6자리 나오는 원타임 패스 코드, 그 그냥 저거 그 토큰과 같은 그거는 상대적으로 훨씬 안전해요.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뭔가 결합이 돼 있으면은 조금 더 리스크가 커진다라는 거는 그 제가 두 가지 업무를 해보면서 직관적으로 조금 그런 감은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망분리 같은 우리 정보 보안의 그 근간으로서 금융뿐만 아니라 이제 군사라든지 그런 정보, 그다음에 이제 우리 또 저거 보건 의료 분야, 굉장히 민감하고 조금 노출됐을 때 리스크가 큰 분야에서는 조금 차이는 좀 있을지언정 기본적으로 조금 그런 규제가 이제 적용이 돼 있다 보니까 국가 전체가 조금 이렇게 규제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다른 부처나 다른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업 이런 걸 고려를 할 때 점진적으로 좀 접근을 좀 하겠다. 그리고 이번에 사스를 이걸 하는 데서도 내부에서는 이걸 왜 해준 사람?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망분리는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입장도 분명히 계시다. 근데 그 내부에서 이제 이 사스라는 거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오히려 금융회사에 있는데 고객들이 더 많이 알고 우리는 팔로워가 해야 된다. 그런 입장 아까 얘기를 우리가 롯데카드에서 이렇게 해주셨던 것 같은데 뭐 충분히 공감은 돼요. 하지만 이 사스 관련돼서 이제 몇 가지 서비스 아까도 있지만 뭐 보안이라든지 이제 하여튼 개인정보 거래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쪽에 도입하는 것들도 이제 반대론이 꽤 있었다.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하여튼 할 수 있는 거를 일단 조금 해보고 여기서 트랙 레코드를 잘 쌓아야 된다 해서 사고가 없는 게 검증이 되면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는 이 분야 말고 다른 것들도 한번 해보자. 이제 그렇고 나면은 이제 물리적 망분리 논리적 망분리 상당히 튼튼하네. 그러면 이제 물리적 망분리하고 논리적 망분리 이거 어떻게 보면 좀 금융회사나 이 회사의 여건이나 이거에 따라서 좀 재량권을 좀 줘봅시다. 뭐 이렇게 조금 내부적으로 이렇게 그런 쪽의 입장이 조금 더 힘을 얻을 것 같아요. 요 정도로 이제 저희 당국이 갖고 있는 망분리와 관련된 입장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너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관련된 코멘트 아까 이제 강영우 박사님 이제 얘기해 주신 거 이제 열거주의, 이거 열거주의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도 저희 가져왔는데 사실은 다른 분들은 다 좀 이렇게 패드도 쓰시고 태블릿 PC도 쓰시고 그런데 저는 이제 아날로그로 이렇게 노란 거에다가 하고 여기 다른 분들은 좀 이렇게 다 이거 스크롤해서 검색하는데 저는 이거 책자 가져왔는데 저희 금융 보안과 관련된 조항이 한 조항이 법상에 있는데 관련된 준수사항 260개나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전산실에는 뭐 정전이 되지 않아야 되고 정전이 되면은 즉시 뭐 이 전원이 공급되는 장치를 가져야 되고 뭐 습도계 이런 거 해줘야 되고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있는 이 망분리 이제 규제입니다. 그게 이제 너무나 세부적이고 게다가 열거주의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법 체계는 기본적으로 파지티브 시스템이거든요. 하라는 것만 요구 있는 것만 가능한 거예요. 그거 이외의 건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전자금융거래법이 2006년에 나왔어요. 근데 지금 2023년인데 그 시기에 얼마나 많은 게 변했겠습니까? 사실은 법에 대한 이름도 바꿔야 된다는 분들도 많으세요. 전자금융
거래법이 뭐냐. 이제 전자 하면은 무슨 저기 냉장고, 텔레비전 이런 가전제품 이미지가 나니까 디지털 금융법 뭐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분들도 계세요. 어쨌거나 근데 우리 법이 이렇게 세세하게 이렇게 열거적으로 돼 있다는 건 이제 문제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자금융 감독 규정을 이제 금융감독원, 보안원하고 같이 작업을 해가지고 조금 하여튼 세부적인 원칙 중심으로 전산 시스템, 전산실은 이렇게 침해 사고나 아니면 뭐 전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에 좀 대응해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이제 그거를 위한 세부적인 걸로 이러한 예시는 가이드라인 형태로, 그리고 그것도 이제 참조 사항으로, 그걸 안 지키면 이제 뭐 이제 페널티를 먹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원칙 중심으로 좀 바꿔 보려고는 작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토스의 이제 지정호 시소님 이제 또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이런 굉장히 모호하죠. 그런 것들도 사실은 저희가 봤을 때는 좀 너무 이제 어찌하오리까 식의 그런 규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용어들도 조금 차제에 좀 정비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롯데카드 이제 이창복 시소님도 이제 얘기 주셨는데 여러 가지 지금 사실 예전에는 비대면이 대면이 전제였죠. 금융회사는 다 대면이고 주민증이나 그 다음에 운전면허증 실질 명의를 확인하고 계좌 개설을 가능하고 이제 당연히 점포에 내점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전제였죠. 지금도 전제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비대면이 하다 보니까 그런 실명 확인 관련해서도 실명 확인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뭐 일원 송금하고 영상 통화하고 뭐 그런 시스템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결국은 자율과 책임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계속 얘기를 하던 게 저희도 그 방향이 맞는 거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될 길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저희는 저희를 관리 감독하고 견제해주는 기관이 있고 국회나 이제 또 대통령실 이런 데가 있고 그쪽은 또 국민의 이제 여론과 그런 종합적인 시각을 해서 접근해야지 이제 어떻게 보면은 IT나 우리 금융업권 거기는 이제 전체적인 여론 중에서 뭐 10% 20%를 차지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100을 보면서 이제 가다 보니까 변화하는 속도가 약간 조금 성의차지 않으실 수는 있다. 그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당연히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최근에 이제 사스 관련된 서비스 그런 것들은 더 확대해서 이렇게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MS 신용원 사모님 이제 말씀 주셨다시피 이제 미국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MS 같은 경우에 이제 CSP로서 이제 금융안전성 평가도 이제 잘 보안원하고 협조해서 아주 안정성 있고 사실은 뭐 최고로 안전한 곳이겠죠. 사실 진짜 말씀 주셨다시피 지로 트러스트로 운영하는 곳이고 여러 우리도 클라우드 서비스나 이런 것 해도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결국은 지금 우리 금융회사들이 주로 이용하는 데가 네이버도 당연히 있으시지만 어쨌든 제가 최근에 파악한 걸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마존하고 이런 글로벌 이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한 60-70% 정도로 이렇게 금융회사권에서는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쪽의 보안 시스템이 사실은 뭐 거의 대한민국 어느 주권국가 이상으로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뭐 리소스도 많고 그리고 거기 제일 중요한 스테이크홀더잖아요. 뭐 이런 데 서비스가 쫄렸다고 하면은 누가 이용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는 뭐 그리고 뭐 또 고객 자체를 보더라도 무슨 우리 금융회사도 있지만은 미국의 정부기관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대형 금융회사들도 다 고객으로 이용하고 있으니까 거기하고 관련돼 가지고 알아서 이렇게 잘 보안과 관련돼서 최고의 전문가 역량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측면에서 뭐 저희도 뭐 보안이나 이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컨선은 크지 않고 그리고 외국도 이렇게
자율성을 많이 주는 방향으로 있으니까 그 방향으로 이렇게 저희들도 인지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네이버 이제 임정욱 리더님도 국내 서비스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조금 국내 이제에서도 저 글로벌 펌도 물론 저희는 내 외국인 차별 대우를 하면 안 되거든요. 법상으로 FTA에서 저기 그 차별 대우를 하면 안 되고 모두한테 이제 공평하게 이제 대우를 하기 때문에 이제 MS도 그렇고 네이버도 이렇게 하고 그런데 어쨌든 마켓 쉐어 측면에서 국내 회사들도 분발해가지고 이제 또 다양한 서비스를 하신다고 하니까 좀 여러 서비스를 좀 이용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맨로 시큐리티 김성래 지사장님 정말 저기 여러 가지 사례로 해가지고 많이 좀 그 학습이 됐습니다. 공부 어떻게 해킹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도 이렇게 시나리오별로 이렇게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저 클라우드 베이스드 인터넷 아이솔레이션 그다음에 우리 교수님 브라우저 아이솔레이션 이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아 이렇게 웹사이트는 이렇게 있고 그냥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거를 미러링 해가지고 어쨌든 별로 해킹의 위험은 없이 이렇게 저거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최신의 그런 정보 보안 관련된 기술이 있구나 그렇게 얘기했고 저희들이 나중에 정책을 할 때도 뭐 이런 점 잘 참고해서 유념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그 보안과 관련돼 가지고 저 정책 마련할 때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조금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저 이경호 교수님하고 정보보호학회에서 정말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오히려 큰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왜냐면 저희 그 금융위원회의 소관법이 한 46개, 7개 정도 되는데 저희 전자금융과에 있는 법들이 제일 어떻게 보면 현장 목소리가 필요한 법들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하고 보이스피싱법인데요. 왜냐하면 사기 수단,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전자 금융거래와 관련된 그런 침투라든지 그런 유형들이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자리는 제가 오히려 이렇게 초빙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진짜 여기 와서 가장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큰 고객분들인데 이런 분들의 주요한 아주 현장감 의견들과 건의사항들을 들을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감사했고 그리고 저희는 열려 있으니까요. 오늘 뭐 명함도 참석하신 분들하고 교환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바로 이렇게 또 뭐 카톡이라든지 뭐 이메일이라든지 뭐 또 여러 가지로 해서 오늘 아니다 하더라도 의견 줄 수가 있으니까 항상 좀 뭐 이런 문제점 좀 불합리 그런 것 좀 건의하고 이렇게 의견을 주시면 하여튼 저희가 좀 성심성의껏 저희가 정책에 반영하고 법규 개정하고 그런데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